도대체 유신이 뭔지도 모르는 게 아닐까. 유신 독재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든지 자극적인 용어, 자극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다라는 것으로 정말 다 이렇게 때우려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역사의식도 없고 정말 2차 가해를 하고 자기 반성도 없는 그런 정치인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준석이 그 서울 시내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 어제 고대를 가고 오늘 중앙대를 갔어요. 이게 상당히 의도적이죠. 네. 김문수가 사전 투표를 김문수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서 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중앙대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그런데 엄청난 항의를 네. 곳곳에서 대학을 갈 때마다 다 받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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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중앙대에서도 네, 중앙대 방문 영상 좀 보고 네.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의 기적을 중앙대학교 후문의 기적으로 서울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영광으로 만들 준비 여러분 되셨습니까? 이준석!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투표하기 좋은 날일 거다 이런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국회에 평균 연령 58세라는 국회의원들은 10년, 15년만 그렇게 살다가 은퇴하면 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40년, 50년 더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적된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의 많은 것들, 복지, 재정, 교육, 많은 것들이 열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학교 선배인분과 다르게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서울의 지하철 종점에서 살던 저에게 조금씩 사회의 중심부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기회를 믿고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반대되는 정치 세력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꾸준히 성장하는 본인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한다면은 저는 우리가 완강하게 거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가장 높은 것도 꿈꿀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 사회의 정신이 유지되어야 한다. 2020년대 초반에 매우 큰 화제가 됐었던 젠더 갈등이 갈라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젠더 갈등을 이제 본인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들고 와서 그런 부분을 자체 정치적인 이미지로서 소비하면서 청년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자 하는 그런 행태가 사실 이준석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상여고 후보 이준석은 사퇴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지? 지난번 대선 토론회 때 여성의 신체에 대한 굉장히 폭력적이고 성적 대상화된 발언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이러한 유권자로서의 불만을 유세하는 건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전형적인 여성 혐오 정치인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했던 규탄의 의사가 이준석 후보에게 제대로 들어가서 꼭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모교이기도 해서 좀 익숙한 공간을 또 사진으로 보는데 저희 중앙대가 그 앞에 달리는 그 이름이 의혈이에요, 의혈. 네. 맞아요. 의로운 피. 네. 의혈 중앙대생들 앞에서 이준석 씨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네요, 다행히. 의도적 도발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준석 연설을 이제 압축을 네. 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오늘 첫 번째가
항상 뭐 국회의원들 평균 연령 58세.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세대 그 틀딱들은 가라. 뭐 맨날 이렇게 이 세대 젠더 갈등 아니면 이렇게 세대 네. 갈등 부추기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얘기했던 거는 이재명의 포퓰리즘 강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글쎄요 이게 이 시대의 그 가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쟁, 공정한 경쟁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은 마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그런데 우리 워치독 서울 시간에 우리가 쭉 검증을 했지만은 글쎄 뭐 네. 과학고 나하고 뭐 저기 허버드 장학금 받고 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인 이준석의 성장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철저한 아빠 찬스. 아빠 찬스, 네. 특혜와 반칙. 게 연속이었어요, 사실은. 이걸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저런 얘기를 그냥 네. 아주 대놓고. 지금도 뭐 명태균으로부터 코치를 받고 있고 네. 전화 통화한 사실이 맞아요. 있고 네. 하고 있죠. 네. 그 명태균 지금 보석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난 대선 때 뭐 양두 구육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격도 없는 윤석열을 여론 조작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만든 그 장본인 아닙니까 네. 이준석이. 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무슨 호프집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마치 무슨 대단한 신선한 어떤 이벤트인 것처럼 보여줬던 거. 네. 그다음에 뭐 또 이준석이가 뭐 어디 도망가고 윤석열이 찾아가고 김기현이가 다리를 놔가지고 뭐 다시 화해를 하고 무슨 옷을 입고는 사진 같이 찍으세요 하는 그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이준석은 국회 가방위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가방위원인데 아, 그러시겠네요. 네. 계속 보셨겠네요. 작년 국감 때 이제 지방 가서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 대기할 때 보면은 맨날 이거 뭘 꽂고 있어요. 네. 명태균의 그 인터뷰 내용 이런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명태균에 대해 상당히 네. 그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서 자기와 관련된 얘기. 네, 자기의 그럴 수 아킬레스건 있습니다. 네. 쥐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랬군요. 그 무슨 저 칠성사의 흙, 뭐 칠불사. 뭘 파묻었다고 네. 하잖아요. 홍매화. 홍매화. 네. 그 비밀을 밝히면 준석이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네. 라고 얘기한 게 명태균이잖아요. 네. 그거 저희가 어제 특종 보도한 아, 그래요? 네. 그 저한테 저희가 보도한 텔레를 거예요, 저희. 보내주셔가지고. 아, 네네. 아, 저희가 아닌데. 보도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니까 명태균으로부터 사실상 컨트롤 당하고 있는 네. 그런 그 자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겠습니까? 그렇죠. 즉 본인 그 뭐 캐비넷에 대한 자기 방어로 저렇게 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다수 의석 속으로 그 우산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기의 범법 사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그런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네. 하나 있는데 제가 이준석 씨가 이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 어떤 뭐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사석에서 좀 들은 얘기가 네. 있어요. 허 기자, 진짜 이준석 의원 위험한 정치인이야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예전에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CBS 라디오에 같이 이제 패널로 네. 이준석이랑 같이 많이 갔던 의원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준석한테 그 당시에 라디오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뭐 잠깐 이제 사담을 할 때 그때 이준석이 그랬다라는 거 자기한테 형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꼭 무조건 이겨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남녀 갈라치기를 할 거야. 아. 근데 민주당은 남자 표도 가지려고 하고 여성 표도 가지려고 하니까 애매모호하게 해서 이도저도 그 산토끼 집토끼 다 못 잡을 건데 우리는 반드시 갈라치기 할 거거든. 이 갈라치기 힘이 뭔지 한번 봐봐. 이번에 반드시 이긴다라고 이준석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민주당 의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야 이 자식아 약간 뭐 그런 얘기까지 네. 이렇게 튀어나왔대요. 아니 너는 우리나라가 2년간의 그 갈라치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고 네. 그 이후에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동서가 갈라치기 되고 그랬는데 너는 이제는 21세기에 온갖 또 남녀 갈라치기 해가지고 이 사회를 또 분열시키려고 하냐 이러면서 네. 호통을 쳤던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준석은 정말 위험한 정치인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결국
대통령 선거까지 나온 거예요. 네. 예, 정말 이준석 씨는 이 갈라치기 전략을 이분은 진짜 이거는 그냥 신념을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예. 근데 정말 갈라치기가 아니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명태균 씨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명태균 씨를 좀 몇 번 만나 뵀잖아요. 그러면서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네. 얘기하면서 되게 아끼는 정치인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 정책을 내가 준석이랑 정책을 얘기할 급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깊이 있는 정책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그냥 갈라치기나 아니면은 자극적인 용어 아니면은 자극적인 조명으로 그냥 자기가 그냥 서 있는 정도. 정치 잔기술. 네, 맞습니다. 애들하죠. 네, 네.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생각 그때 했는데 정말 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 더욱더 우리 그 김한나 위원장님 내가 명태균 방진합니다. 씨랑 네. 관계 좀 있으시잖아요. 제발 좀 이제 좀 제발 그 출불사에서 도대체 뭐 했는지 좀 이제 좀 제발 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한번 전화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하면 저한테는 얘기 안 하실 것 같고 우리 김한나 위원장님 같이 밝은 에너지를 가진 정치인에게는 왠지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차근차근히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준석하고 단일화 그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시는군요, 우리 저 김우영 의원님은. 예, 우리 후보님 또 김민석 수석 네. 최고 두 분이 어제 동시에 네.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네. 둘 다 똑같이 99.9%. 아하. 그 우리 후보는 양두구육 시즌 2가 네.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어떤 그 느낌의 영역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홍준표도 뭐 이준석을 미래에 대한 투표라고 했다가 김문수 쪽으로 돌아섰죠. 네. 글쎄요. 그럼 한덕수가 그동안 방기하고 있다가 김문수 지지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이 지금 그 남녀 갈라치기 또 기타 그런 재현 성폭력적인 언어 등을 통해서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상당히 그 끌어놓고 사람들의 그 아주 자극적인 정서를 끌어모아서 그걸로 아마 그 자진 사퇴 쇼를 하면서 김문수에게 상당한 표를 몰아주려고 하는 기획이 있을 수 있다. 저희는 뭐냐 내란 세력은 모두가 공범이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부패 내란 세력은 결국은 한계에서 같은 지붕 위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자들의 연합은 시대 역행적이고 반역사적인 연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 이준석이라는 그자는 전도양양한 미래 정치인에서 기회주의의 남녀 갈라치기의 비겁주의자의 전형인자로 퇴락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